조선의 13대 임금이었던 명종이 재위했던 시기는 23대 임금인 순조가 재위했던 시절만큼이나 외척들의 횡포가 가장 심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그리고 조정에서의 세력 다툼을 위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으며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 등 가장 암울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명종의 치세는 자신이 즉위한 해로부터 약 50년 뒤 조선반도가 7년이라는 긴 시간 치러진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거덜나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조선 역사상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종을 낳았던 장경왕후는 1515년 산후병으로 죽었고, 그나마 인종을 보호하겠다며 권력을 잡은 김한노 역시 문정왕후를 축출하고 권력을 다지기 위해 여론을 조장했다가 되려 반격을 당하며 숙청당하여 없었기에 대윤 세력이 인종을 지지했던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인종사 후 명종이 즉위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정왕후가 중심이 된 소윤 일파가 권력을 잡으며 대윤 일파를 조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조선의 4대 사화 중 하나인 을사사화입니다. 대윤과 소윤이라면 같은 파평윤씨 가문의 친척들이라 내부적인 권력 다툼으로 보아도 이상하지 않겠으나, 대윤을 도와 인종을 옹립하며 대윤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살인파가 덩달아 숙청당하면서 을사년에 일어난 사화다 하여 을사사화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벌어진 3번의 사화와는 다르게 그동안은 나라를 세운 기득권들과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려는 향촌 사대부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모함하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라면, 을사사화는 단순히 양반들의 권력투쟁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때문에 12살의 어린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여 섭정을 하게 되면서 소윤의 영향력이 거세졌고, 평소 눈에 가시 같았던 대윤을 숙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무튼 대윤의 수장 유님이 명종의 등극을 반대하며 중종의 8째 아들인 봉성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문정왕후를 제거하려 한다며 누명을 씌워 소윤의 윤원영이 유님을 탄핵하는 시점으로 약 6년간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을사사화가 명종이 등극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약 2년 뒤 나머지 대윤 일당들을 제거하기 위해 소윤 일당이 한 벽서를 양재역에 걸게 되는데, 이것을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 부릅니다. 당시에는 경기도 과천 지역이었지만 지금의 서울 서초구로 편입되어 있는 양재역 부근에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히 날뛰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벽서를 하나 붙이게 되는데, 소윤의 윤원영은 이 사건이 대윤의 유님을 따르는 장당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정에 남은 유님의 장당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력을 잡은 소윤의 우두머리 윤원영, 윤원로 두 형제의 후예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벽서 사건, 즉 정미사화가 끝나고 더 많은 권력을 잡아 조선을 호령하고 싶었던 형제는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권력투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문정왕후는 자신의 오빠와 동생이 싸우자 결국 동생인 윤원영의 편에 서게 됩니다. 때문에 윤원영은 자신의 형인 윤원로를 몰아내고 유배지에서 사사하며 개막장의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모든 권력투쟁이 마무리가 되자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문정왕후는 불교의 중흥을 통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으며 승려인 보우라는 사람을 적극 등용하여 불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이때 문정왕후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많이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껴했던 사람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인 윤원영의 첩 정난정입니다. 정난정의 아버지는 정윤겸이라 하여 중종반정에 참여한 공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당시 정난정의 어머니는 관비였기 때문에 서울 출신의 여자라서 노비나 기생이 되어야 했으나, 아버지가 이전 국왕으로부터 공신 집안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 막내딸로 예쁨을 받으며 자라게 되고, 이후 윤원영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아무튼 문정왕후는 승려 보우와 정난정을 각별히 총애하여 이들이 주로 애용했던 아지트가 경기도 양주시 천보산 기슭에 있는 회암사였고, 보우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의 주지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승려를 뽑는 승과제도를 부활시켜 승려들을 대거 뽑게 되었으며,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 바로 이때 뽑힌 승려들이 임진왜란 때 대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독보적이었던 승려 휴정 그리고 유정대사도 이때 발탁이 됩니다. 그리하여 불교 중흥을 위해 유학을 등한시하니 유교를 믿는 성리학자들의 반발은 더욱 극심해져 갔는데, 문정왕후의 파워가 워낙 막강하여 누구 하나 건드리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문정왕후가 한번 절을 가면 헌금을 어마무시하게 하니 나라 곳간이 고갈되자 삶이 어려워진 백성들이 절로 노비가 되는 등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조선이 내부적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 대마도 외구의 배 70여 척이 전라남도 해안가로 쳐들어오게 됩니다.